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주를 제가 쉬었죠. 그동안 제가 휴가를 받아서 투르키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저 일정을 짬짬이 올렸고, 그리고 여기 유튜브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일정을 조금씩 알려드렸습니다. 투르키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규 땅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 이야기입니다. 숭유 억불 정책 아시죠?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일관되게 오히려 더욱더 강화됐던 불교 억압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문과 철학과 종교에 대한 획일적인 탄압 및 교조적인 정책을 실시했던 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절은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입니다. 제목은 성리학 관료들은 왕릉 호위 사찰 봉은사를 헐어 없애려고 했다입니다. 선정릉 옆 봉은사에 남은 조선 불교 대참사의 흔적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비석을 보실까요? 지난 여름 서울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부도밭 한켠에 큼직한 비석이 제막이 됐습니다. 비석 앞면 비표라고 합니다. 이 비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법 성사 대각 등계 백곡 천흥 대선사 비명. 이 비표는 한국 국학진흥원장 정종섭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뒷면에 있는 음기 작은 이 비석에 내력이 적혀 있는데, 이 비석은 정도준이라는 서예가가 썼습니다. 글 전체 내용은 그 당시 지난 8월 달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원행 스님이 썼습니다. 앞에 있는 이 글자들은 하나하나가 최고 존엄을 뜻합니다. 호법은 불법을 수호했다는 뜻입니다. 성사는 존경을 넘어선 성스러운 스승이라는 뜻이고, 대각 등계는 열반한 승려에게 올리는 최고의 존엄입니다. 그렇다면 백곡 천흥 대선사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교 조계종에서는 최고의 묘사를 써가면서 이 비석을 올렸습니다. 이 백곡 천흥이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국학진흥원이라는 대한민국 유학진흥기관 수장이 비표를 썼을까요? 오로지 성리학을 앞세워서 다른 이들의 신념과 종교 말살을 기도한 조선 유생들에 맞서서 불교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사라질 뻔했던 봉은사를 살린 사람이죠.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한 조선 성리학 교조주의 세력과 이에 저항해서 신념을 지켜낸 흔적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제 비석이 들려주는 광기설인 독선과 이에 맞선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폭군 연산군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역입니다. 역은 어려운 글자인데 기쁜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복 형이 왕이 되고 5년이 지난 1499년 나이 11살에 이 이역이 궁을 떠납니다. 진성대군이라는 군호를 받고 왕족으로 조용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7년 뒤에 느닷없이 왕이 됩니다. 1605년 음력 9월 2일 자정 무렵입니다. 느닷없이 죽동 집으로 들이닥친 반정 세력에 의해서 진성대군 억은 왕으로 추도되고 연산군은 타도됩니다. 이복형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이 동생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 신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밖에 있는 무리들의 말머리가 이 집 쪽을 향하지 않고 바깥쪽을 향하고 있으면 반드시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를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으리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람 시켜서 바깥을 보니까 정말 말머리가 집 쪽을 향한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호위하러 온 거죠. 그래서 진성대군이 궁궐로 가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진성대군 남편의 자살을 막아주고 왕이 되도록 이끈 이 슬기로운 아내 신씨, 당연히 왕비가 돼야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중종 반정을 일으킨 반정 세력이 철퇴로 죽여버린 연산군 측근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이 반정 세력은 후환이 두려웠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중종과 왕비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새로 왕이 된
사람 중종은 내 조강지천대 하고 잠시 머뭇댔죠. 하지만 반정 세력의 제안에 그 자리에서 군말 없이 이혼합니다. 38년을 재위를 했습니다. 그 기간 전부는 아니었지만 중종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림 세력에 끌려다녔습니다. 휘둘렸죠. 반정 세력에 끌려다녔고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중용한 과격파 조광조에게도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왕비 신씨와 전격적으로 이혼한 뒤에 반정 세력 가문의 윤씨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윤씨 장경왕후가 일찍 죽습니다. 또 다른 윤씨와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계비 윤씨가 그 이름도 유명한 문정왕후입니다. 중종은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가 묻힌 경기도 서삼릉 희릉 옆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가 가만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요절한 인종에 이어서 명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인종, 명종 둘 다 중종의 아들이지요. 명종은 독실한 불교 신도였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도 또 독실한 불교 신도였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1550년 명종 5년입니다. 그때 16살이었습니다. 명종은. 그래서 문정왕후가 명종 뒤에서 이렇게 커튼을 치고 섭정을 하고 있었죠. 문정왕후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무자격 승려들이 많아서 군역이 모자란다. 양민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절로 다 도망가서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불교 부활을 선언을 합니다. 불교는 그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미 중종 때 이 사림 세력이 왕을 채근해서 경국대전에서 승려 자격을 뜻하는 도승 규정을 삭제해버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려들은. 또 서대문 부근에 있다가 지금 현재 탑골공으로 옮겼던 절이 있습니다. 교종본산 흥덕사입니다. 덕수궁 자리에 있던 흥천사가 있습니다. 선종의 본산이죠. 이 두 절은 연산군과 중종 때 유생들이 불태워서 사라져버렸죠. 불교도였던 문정왕후는 군역 보충을 명분으로 봉은사와 광릉에 있는 봉선사를 선종과 교종 본산으로 지정을 하고 승려제도를 부활을 시킵니다. 승과라는 과거제 부활을 시키죠. 그러니까 불교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다시. 12년이 지난 1562년 문정왕후는 봉은사를 현재 위치로 이관을 시키고 첫 계비 장경왕후와 함께 묻혀있던, 정확하게 옆에 묻혀있던 남편 중종을 바로 직전에 이 봉은사가 있던 자리로 천장을 합니다. 봉은사는 이제 성종과 중종을 함께 수호하는 왕실 사찰로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성종은 바로 이 선정릉이라고 불리는 선정릉의 왕릉의 선릉에 묻혀 있었습니다. 왕비와 함께요. 선릉을 수호하는 사찰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찰을 옮기고 그 사찰터에 중종을 다시 모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견성사에서 봉은사로 고쳐버렸죠. 그래서 봉은사는 원래 있던 터는 뺏겼지만 성종과 중종을 함께 수호하는 왕실 사찰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는데 이를 기록한 실록 사관은 아마 반불교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장경왕후와 같은 경내에서 중종 무덤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자들은 중도를 애틋하게 여기는 자전, 문정왕후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니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라고. 사관이 더럽게 여겼다고 한 대상은 겉으로 적기에는 저렇게 주도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자전 본인이고 자전이 애틋하게 여기는 그 중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기록을 못했을 뿐이죠. 왜냐? 이 사관이든 누구든 모두 교조 성리학도들이었으니까요. 불교를 향한 독서를 품은 치졸한 상소들이 불을 뿜습니다.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만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의 도가 우리의 도를 압승할 조짐이다. 신들 모두 울분이 북받쳐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다. 반드시
봉은사와 봉선사부터 헐어버리고 불교 서적도 불태워야 한다. 1538년 9월 달에 나온 기록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들의 뿌리는 봉선사와 봉은사다. 뿌리를 근절시킨다면 간사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다시는 요사함을 부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같은 해에 있는 기록입니다. 봉은 봉선사를 없애라는 상소를 중종이 거부를 합니다. 유생들이 아예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던 성균관을 싹 비워버리고 나가버립니다. 파업을 한 거죠. 또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유생이 절에 못 가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사대부 치고 절에서 책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벌하지 마소서. 유생이 절에 들어갔다고 거기에서 또 도둑질하는 유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명종 때 이 유생을 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불경은 이단의 뿌리이고 유생들은 오도, 우리의 도가 깃들어 있는 존재다. 황언징이라는 선비가 봉은사에서 불경을 훔쳐왔다. 하지만 황언징은 엄연한 선비다. 오히려 절도를 고발한 요사스러운 중목을 베라. 1549년 9월 달에 명종에게 올라온 상소였습니다. 말인즉슨 법 규정이 뭐가 됐든 승려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찰은 이단의 통로이므로 유생들 독서실 정도로 이용을 하다가 없애버려야 한다는 일관된 적의가 실록 곳곳에 무수히 발견됩니다. 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직 성리학만이 유일무이한 진리와 정의였습니다. 유생들은, 성리학도들은, 성리학 관료들은 이 성리학을 오도, 나오째에다가 길도, 나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고 박멸 대상이라고 한 거죠. 세월이 조금 흐릅니다. 17세기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강력한 교조 집단 서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효종에 이어서 현종이 즉위를 합니다. 즉위 1년 만에 현종은 이들과 함께 왕실에 속해 있는 절, 원당들을 철폐해버립니다. 이는 예전에 송시열, 우암 송시열 잘 아시죠? 서인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송시열이 제안을 했다가 유야무야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이를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1960년 음력 12월 19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해를 넘겼겠죠. 조선 8도 승려들을 전원 환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월, 비구니 사찰, 여승이죠. 여성들이 살고 있는 인수원과 자수원을 철거해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비구니들 가운데 40이 안 된 사람들은 강제로 환속을 시켜버립니다. 40이 넘은 비구니들은 환속을 권유를 하죠. 철거된 두 절, 자수원과 인수원 건물은 분해가 돼서 성균관 학사 건물 그리고 병자들을 요양하는 요양원 공사 따위에 투입이 돼버립니다. 싹 물리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바야흐로 성리학을 제외한 철학과 학문과 신앙은 물리적으로 말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타겟은 지금 말씀드린 선종과 교종의 본산인 봉은사와 봉선사였습니다. 바로 그때 백곡천흥이라는 스님이 현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제목은 간폐석교소, 석가의 가르침을 없애는 데 대해서 간한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석가가 오랑캐라서 탄압을 하는가? 그렇다면 순임금은 동쪽 오랑캐고 문왕은 서쪽 오랑캐다. 어찌 함께 탄압을 하지 않는가? 둘째, 왜 개국 때부터 받들어온 왕실을 사찰인 원당을 한꺼번에 없애는가? 이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셋째, 살상을 하기로는 폭군 걸만 하겠는가? 권세를 탐하기로는 우리 불교가 진시황만 하겠는가? 불교는 그런 일 않는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도의 법이라서 탄압을 하는가? 그렇다면 공자는 노나라 바깥을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맹자는 추나라에서만 간직됐을 것이다. 세상은 비와 이슬을 같이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도의 법이라고 해서 이를 탄압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자 시대의 공자는 자기가 태어났던 노나라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맹자는 추나라에서만 활약했을 것이니 이 동방의 조선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비와 이슬을 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학문의 보편성, 철학의 보편성, 신앙의 보편성을 이렇게 논증해서 상수를 올린 거죠. 불교를 탄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요. 그때까지 이 성리학도들은 논리 없이 뒤죽박죽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교조주의자들은요. 그런데 성리학에도 능했던 백곡천흥이 바로 그 성리학 경전을 두루 인용을 해서 한자로 8전자가 넘는 상소를 올리자 이 논리적인 상소에 이 교조주의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봉선사와 봉은사는 철폐를 면했죠. 눈물이나 감성이 아니라 논리와 실증으로 세계관과 종교의 공존을 역설한 백곡천흥의 승리였습니다. 불행하지만 그렇다고 조선 불교 탄압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려들은 법의 인간으로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 이 봉선사, 봉은사만 굳건하게 살아남았을 뿐이었죠. 세월이 또 200년을 흘러서 1895년 갑오개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 와중에 일본 승려 사노젠레이라는 사람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 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외국 승려들은 마음대로 조선 팔대로 오가면서 포교를 하고 있는데 조선의 승려들은 조선의 수도인 한성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갑오개혁 정부에 호소를 하죠. 외국 승려처럼 조선 승려도 한성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갑오개혁 정부가 받아들입니다. 한창 근대화의 시동이 걸려 있었던 때니까요. 그래서 이 청을 받아들여서 한성 출입 금지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때까지 몇백 년 동안 조선의 스님들은 이 수도 한성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분이 공식적으로 철폐되던 즈음에 승려들도 그 차별이 비로소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2022년 여름날 간신히 소멸을 면한 봉은사에 백곡천흥의 비석이 선 겁니다. 불교의 승리가 아닙니다.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철학의 자유가 지켜진 연유를 그제서야 흔적으로 남긴 겁니다. 사라질 뻔했던 바로 그 봉은사예요. 이 비문은 대한민국 큰 스님이 지었습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었죠. 글씨는 대한민국 국학진흥수장이셨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이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반목했던, 한쪽은 탄압을 했고 한쪽은 탄압을 받았던 그 두 세력의 수장이 글을 짓고 글을 쓴 겁니다. 그 비석이 지금 서울 강남 봉은사 부도밭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탄압당했던 불교, 그리고 성리학 위의 모든 학문을 탄압하고 자기네들만 옳다고 주장했던 성리학도 혹은 성리학 관료들, 유생들의 불교 탄압사입니다. 박종일의 땅의 역사입니다.